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남편도 여의고 이런저런 일도 겪었지만 바로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진 나를 아들은 병원이 아닌 묘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날 살린 건 며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78세 김순덕입니다. 평상시에 지병인 당뇨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세상이 기울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또 저혈당이구나. 당뇨를 앓은 지 15년. 이런 증상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탕을 찾을 힘도 냉장고로 걸어갈 기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민준이가 있었구나. 저는 안도했어요. 아들은 효자. 아니, 효자인 척은 정말 잘했어요. 명절마다 꽃을 사오고 주말엔 전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 소리를 크게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보여주기라는 걸. 아들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팔은 차갑고 숨결은 급했어요. 빨리 치워버리자. 저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어요. 치워버리다니?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입술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도 아니었습니다. 트렁크였어요. 민준 씨, 이거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민준의 전 애인이었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이번 주만 넘기면 돼. 우린 외국으로 나갈 거잖아.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엄마? 이제는 짐이야. 요양원비도 감당 못하겠고 집도 팔아야 하는데 명의가 엄마 앞으로 돼 있잖아.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짐이라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트렁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의식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귀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메모장에 적어놨더라. 한 3천만 원 있던데. 그럼 오늘 밤에 다 빼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타자. 그럼 어머님은? 걱정 마. 조용한 데 두고 올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한데? 그때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묘지 입구였습니다. 아, 여기에 날 버리려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저의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평생 저를 속였습니다. 아니, 제가 스스로를 속인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날 사랑할 거라고, 효도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차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트렁크를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이게 최선이야. 아들은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묘지 한 구석, 아무도 오지 않는 낡은 비석 옆이었어요. 여기 두면 내일 아침엔 누가 발견하겠지. 그때쯤 우리는 이미 비행기 아니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민준 씨, 그래도 이건 닥쳐.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도 이 돈 필요하잖아.
너 동생 빚 갚으려면.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쏟아 손을 뻗었습니다. 준아 하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눈이 점점 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가방 안에서였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어떤 인간인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밤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결혼 3년 차, 지은은 민준의 두 번째 아내였어요. 첫 번째 아내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민준은 이혼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혼이 아니라 계약이었다는 걸. 민준의 전 여자친구 수진. 그녀는 민준과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연인이었고 지은은 그저 서류상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지은과 결혼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착한 며느리가 있으니 안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지은은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민준과 수진의 통화 녹음 26건, 계좌이체 내역 14건, 그리고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GPS 앱이 깔려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앱이 울렸습니다. 순덕님의 위치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 공동묘지.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70대 여성이 유기됐습니다. 위치 전송합니다. 저혈당 쇼크 상태일 가능성 높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응급구조사가 포도당 주사를 놓았습니다. 제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여기가 어디? 병원 갑니다. 괜찮으세요? 신고 들어와서 왔어요. 신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급차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졌어요. 왜 이 아이가 여기 있지? 병원으로 옮겨져. 저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요. 뭘? 민준 오빠가 어머님한테 한 짓들. 그리고 오늘 밤에 뭘 하려고 했는지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너가 어떻게? 저 오빠 핸드폰에 GPS 깔아뒀어요. 그리고 통화도 녹음했어요. 오빠가 수진 씨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수진이? 네. 오빠 전 여자친구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서류상 아내일 뿐이에요.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넌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을 지키려고요. 뭐? 저도 엄마 잃었어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지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착한 사람한테는 꼭 복이 온다였어요. 근데 전 엄마 그 말 안 믿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은 정말 착하셨어요. 민준 오빠한테 속으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믿으셨잖아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저는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키기로 했어요. 오빠가 뭘 하든 제가 맡기로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날 위해서.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마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민준 오빠, 이제 끝장 볼 거예요. 민준과 수지는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유, 이제 진짜 끝났네. 민준이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근데 민준 씨, 진짜 괜찮아? 어머님, 괜찮다니까. 내일쯤 누가 발견하겠지. 그때쯤 우리는 이미 태국이야. 수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다. 그치? 그리고 집 팔면 한 2억은 나올 거야. 명예 이전만 하면 돼. 명예 이전은 어떻게 해? 엄마 도장 있잖아. 그거 찍으면 돼. 그게 되겠어? 위조 전문가한테 맡겼어. 걱정 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미 모든 걸 차단해놨다는 것을. 저의 계좌는 동결됐고 진명의 이전은 법원의 보호 명령으로 불가능해졌으며 민준의 여권은 출국금지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항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씨, 박수진 씨 맞으시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 왜요? 출국금지 대상자로 등록되셨습니다. 여권 제출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노인학대 및 유기, 사기 혐의로 고발 접수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고발을? 보안요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고발인 명단에는 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덕, 이지은.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다 알고 있었어? 경찰서 조사실. 민준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엄마를 버립니까?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에 모시려던 거였어요. 형사가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버리자. 어차피 이번 주만 넘기면 돼. 엄마는 이제 짐이야.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지은 씨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26건의 통화 녹음, 14건의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GPS 추적 기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지은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제명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금액 총 4,300만 원. 제명의 집 담보대출 3건 총 1억 2천만 원. 수진과의 불륜관계 증거 호텔 영수증 17건,
사진 9장. 위조 도장 제작 의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시작이에요. 민준 오빠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그가 받아야 할 대가를 전부 받게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은아. 네. 넌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해주는 거니? 지은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제 엄마 같아서요. 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은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깐요. 수진이의 계획은 4단계로 설계됐습니다. 1단계 재산 구조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지은이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순덕님의 모든 재산은 이제 신탁으로 보호됩니다. 민준 씨는 단 1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즉시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덕명의 계좌 동결 해제 및 민준 접근 금지, 진명의 이전 금지 명령, 담보대출 3건 전부 사기로 인정, 채무 무효화. 민준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2단계는 형사고발. 지은이는 민준을 3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노인유기죄 형법 제271조, 사기죄 형법 제347조, 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검찰은 즉시 기소했습니다. 민준은 구속됐어요. 3단계는 사회적 매장. 지은이가 민준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귀사 직원 김민준이 친모를 유기하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회사는 즉시 민준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덕 씨 아들이 엄마를 묘지에 버렸대.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딨어? 민준의 얼굴은 동네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4단계는 수진과의 관계 폭로였어요. 지은은 수진의 가족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가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는 사실 아세요? 수진의 부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수진은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하는 날, 민준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은 노인유기죄로 징역 2년, 사기죄로 징역 3년, 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합산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민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지은은 법원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났구나. 하지만 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네.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안 편하네. 지은이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복수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어머님의 새로운 삶이요.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은이가 골라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때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네. 정말 좋아. 지은이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오늘 성당 가실래요? 성당? 네. 제가 다니는 곳인데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오랜만에 성호를 그었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이 울려 퍼졌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용서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지은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나 민준이를 용서해야 할까?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선택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그 선택으로 인해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더군요. 다음 날, 저는 교도소에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는 수척한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너한테서 자유로워질 거야. 엄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있어, 민준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을빛이 따뜻한 어느 날, 카페 창가에 앉아 저와 지은이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 정말요? 응. 나 이제는 자유야. 나를 찾아서 살고 있어. 지은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묶이지 않고 그저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